안녕하세요. 미학적서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물사진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요. 인물사진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회화에서 배우는 인물사진의 촬영법이라는 제목으로 3명의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인물사진을 촬영할 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촬영해야 될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물사진 강좌는 미학적사진학교에서 12주간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중에 아주 일부인 다빈치와 고흐를 통해서 인물사진 배우기라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인트로를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영상 강의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인물 사진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잘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인물 찍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인물 사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느낌 또는 분위기, 표정, 감정 등 한 장의 사진에 절제된 인물의 느낌을 담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인물의 느낌을 잡기 위해서는 사진가가 자신의 의도한 것에 맞는 빛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독특한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체크하거나 또는 어떤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연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의 조건을 만드는, 그리고 그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사진으로 담는 그런 과정을 인물사진 촬영이라고 크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미학적 사진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은 인물사진만 가지고 12주를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인물사진에 대표되는 몇몇 작가들, 각자 작가들마다 다릅니다. 인물을 찍어내는 자신의 철학과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익힐 수 있는지 그런 걸 먼저 배워보고 또 인물 사진을 찍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필드에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이것을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실습을 통해서 인물 사진을 자기가 독특한 형태로 찍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물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다양한 나라를 돌면서 찍었던 인물 사진입니다. 즉, 그 인물의 느낌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물론 이제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짧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같이 생활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또 그들이 편안한 순간에 나타나는 그 감정적 표현을 사진으로 어떻게 담아낼지를 공부하는 부분이 여행지에서 인물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제가 여행지에서 인물 사진들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인물 사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의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모나리자의 작가인 다빈치와 고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물 사진을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에서 배우는 인물 사진의 구성과 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모나리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는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기도 하고요. 지난 수세기 1450년대에 경에 그려졌기 때문에 15세기에 그려졌기 때문에 한 500여 년의 어떤 시간 속에서 많은 논쟁의 중심거리가 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500년 전에 그려놓은 작품에 사진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시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불러온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진가에게 모나리자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은 첫 번째, 구도와 포즈에 대한 부분이 그 당시의 초상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앞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배경 처리하는 기법. 그다음에 빛을 사용하는 방법, 의상과 프레임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신비로운 아우라를 표현하는 방법 등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 걸작을 뛰어넘는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구성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나리자는 되게 심플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회화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이 된 형태의 새로운 포맷을 가져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물, 즉 초상화에 있어서 가장 핫한 그런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세로 포맷의 안정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구성 자체가 삼각형 구성, 즉 피라미드 구성을 통해 가지고 보는 사람의 시선을 모나리자의 눈과 미소로 유도하는데 기본적인 구성력이 발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세로 포맷으로 우리가 이제 포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세로 사진을, 가로 사진을 랜드스코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상 사진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세로로 많이 찍습니다. 찍었을 때 저 모나리자의 팔과 얼굴, 어깨를 중심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삼각형 구성이 되게끔 촬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촬영해 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죠. 두 번째는 포즈입니다. 레오나르도는 과거의 화가들이 반신상을 그렸어요. 즉 정면으로 바라본 반신상을 그렸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모나리자를 그리면서 측면, 즉 프로필 형식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그렸던 것들이 증명사진형이었다 그러면 레오나르도가 그린 모나리자는 프로필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포즈는 되게 편안한 포즈죠. 손을 얹고 있는 아주 편안한 포즈이기 때문에 그 포즈에서 오는 편안함, 그리고 그림과 즉 모나리자와 보는 사람 간에 아이 컨택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로 손을 구성을 잘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손을 포개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나보츠의 나선을 갖다 그려다 놓으면 결국 기본적인 구성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1대1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모나리자의 어디서 보든지 간에 모나리자의 눈과 관람자의 눈이 마주치는 그런 묘한 구성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포즈 부분은 되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시겠지만 사진 인물 강좌의 뒷부분에서는 포즈, 어떻게 포즈를 취할 것이냐, 한 사람이 있을 때 포즈와 두 사람이 있었을 때 포즈, 그리고 그룹이었을 때 포즈, 이런 포즈 연구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아름다운 사진 또는 그 인물의 느낌이 우러나는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한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보면요. 배경이 이렇게 되게 장엄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재미난 그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것 중에 보면, 헤드픽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모나리자 뒷배경에 있던 마을이 이태리 어디서 발견이 됐다, 거기랑 똑같이 생겼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게 묘한 느낌을 주는 형태, 즉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물체에 윤곽이 이렇게 번지듯이 윤곽에 그 뭐랄까 엷은 안개가 이렇게 차듯이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 원근법에 해당이 되죠. 원근법으로 치면요. 그래서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되게 입체적인 느낌이 들고요. 인물이 또렷이 살아납니다. 왜냐면 뒤가 번져서 그려놨기 때문에
앞에 전경에 있는 인물 그리고 배경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모나리자 자체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대적인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약간의 아웃포커싱 기법을 쓰시면, 즉 초점을 앞에만 맞추는, 인물에만 맞추는, 그리고 조리개를 좀 열어서 뒷배경이 흐려지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모나리자 사진에서 조금 더 보셔야 될 거는요. 배경이 페이드된 상태로 그려져 있어서 보는 사람의 시각을 열어줍니다. 즉 이렇게 안개 쌓여듯이 뿌옇게 페이드 인아웃 형태로 해서 페이드가 살짝 살아나는, 페이드 인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흐릿한 배경 속에서 앞에 있는 인물의 시선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진에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일단 배경은 단순하게 하고 인물을 강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배경을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피사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의미가 배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환경 초상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A라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일과 연관되는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배경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잡지 같은 데서 인물 사진들, 뭐 CEO 초대석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일하고 있는 책상에 앉아 있다든지, 책상에 살짝 앉아서 무슨 책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가 어떤 공간에 속해져 있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유추되게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의사 같으면은 청진기를 목에 걸고 가운을 입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피사체와 사진에 대한 분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거고요. 또는 피사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컨테스트, 즉 의미를 배경에 넣어서 같이 그 인물을 도드라지게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잘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빛을. 네, 빛을 굉장히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림자도 잘 그렸고, 명암 부분이라든지, 또는 아주 섬세하게 옷의 그 벨벳 옷이죠. 옷의 그 빛 받는 부분과 그늘 부분을 정확히 표현을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입체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적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도 우리 빛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 물론 이제 뭐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회화 중에 뭐 렘브란트 조명, 소위 얘기해서 렘브란트의 조명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명암 대비를 이용하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들이 화가들이 그 전에 구사했던 것을 사진적으로 가져와서 쓰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상이죠. 의상. 그 의상은 그 캐릭터를 살려주기도 하고, 캐릭터가에 대한 은유적인 형태로 캐릭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볼 수 있게끔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기본적으로 의상이 채택되고 있는데요.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는 되게 어두운 색의 의상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색이 주고 얼굴 부분이 하이라이트하고 밝고요. 그 다음에 손 부분이 도드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선이 기본적으로 안정화된 형태의 구성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경에도 해당이 되지만 의상에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의상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의미, 우리가 말하는 컨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컨테스트 자체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나리자 자체가 항상 그렇게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말로 신비로움이 이렇게 돋아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보는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입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미소에 집중하고 그 미소 속에 그 미소를 가지고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모나리자 초상에는 눈썹이 없죠. 눈썹이 없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선이 눈과 코 사이로 이렇게 집중이 된다 그러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눈썹이 없기 때문에 그 밑으로 시선이 입술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사체 주변에 그 우리가 말하는 흐림 현상, 페이드 현상을 밑으로 내려오게끔 구성으로 잡아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진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인물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그 인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의식이라든지 또는 느낌, 그의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서 배우는 인물사진 구성법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뭐 간추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나리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도와 포즈, 그리고 배경의 처리 방법, 빛의 사용, 의상과 프레임의 처리, 그리고 신비로운 아우라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면서 사용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사진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파트 2에서는 고흐와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배우는, 회화에서 배우는 인물사진 구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